예,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해당 직원은 물론이고 강효상 의원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 책임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외교관법에 따라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서요. 외교관 측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네요.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선 이 강효상 의원에게 이 내용을 통화 내용을 알려준 이 K 참사관으로 알려져 있죠. 네네네. 이 참사관은 기본적으로 잘못은 했다. 그러나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예. 먼저 강효상 의원이 이것을 좀 굴욕 외교로 포장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나는 그렇게 포장될 줄도 몰랐고 그런 누설 의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강효상 의원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과거에 뭐 고교 어떤 동창 모임이라든지 예. 대학교 신입 환영회 뭐 이럴 때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30년 동안 교류가 없다가 올해 2월에 미국에서 잠깐 만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교류가 없는 사이였다. 이런 점을 전제로 했고요. 그렇다면 왜 누설했느냐? 그 예. 누설 경위에 대해서는 이 강효상 의원과 통화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에 방한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참사관이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럼 그 근거가 뭐가 있느냐? 혹시 그 통화 요록을 내가 좀 알 수 없겠느냐? 내가 예. 참고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 통화 내용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좀 업무가 급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표현 그대로 알려줬다. 그런 실수를 범했다. 라면서 이제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 네, 외교부가 지금 강 의원과 해당 외교관을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향후 두 인물의 사법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이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중앙지검의 공안 일부에 지금 배당되어 있죠. 며칠 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우선 이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에 해당해야 되고요. 우리 대법원은 이 기밀의 요건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게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에 해가 올 그럴 경우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상 사이의 이 대화는 우리가 지금 3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예. 만약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게 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외교상 기밀 누설 뭐 탐지, 수집 이런 게 모두 다 처벌받고 있는 행위태양에 해당하고요. 예. 다만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면책특권에 해당이 될지 이 부분도 다 논의가 될 텐데요. 예.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법원에서 다퉈지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실제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돼서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누설된 경위 그리고 지금 누설의 어떤 의도라든지 또한 설사 이거 누설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어떤 해가 가했는지 예. 이것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한형은 내려질 것 같지는 않다. 예. 개인적으로는 예상합니다. 예. 사법 처리 가능성은 그 정도이고 또 외교부 자체적으로 외교관에게 현재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내려지게 될까요?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30일 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 결정이 될 거고요. 지금 예상컨대는 워낙 이 정상 간의 통화 내역을 또 이게 담당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좀 중대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 정직을 넘어선 모르겠습니다. 정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직을 넘어선 뭐 해임 파면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중징계는 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외교관 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그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기존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지승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지금 군사기밀 누설에 준해서 처벌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데요. 지금 개정안만 우선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개정까지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였고요. 다음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BC의 탐사 프로그램이죠.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은밀한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때는 이제 2014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양현석 대표와 또 이 YG 소속의 유명한 가수가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을 이제 접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먼저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현석 대표와 그 유명한 가수와 동남아 재력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예. 자리에는 또 다른 남성 8명과 여성 25명이 같이 참석을 했다는 거고요. 이 여성 25명 중에 최소한 10명 이상이 예. 화류계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 화류계 여성은 일명 정마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흥업계 종사자에 의해서 동원된 여성이었다. 지금 예.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예. 이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 VIP 룸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YG 측에서는 지금 초대를 받아서 동석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한정식 씨도 참석한 거 맞고 예. 강남의 클럽에 간 것도 맞다라고 예. 하지만 그 자리는 양현석 대표가 주최한 자리고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마련한 자리에 본인도 초대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정마담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정마담에 의해서 동원된 여성들이 그 자리에 왜 왔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어쨌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수사기관이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면 될 텐데 예. 지금 경찰은 아직 뭐 수사기관은 내사 단계도 아니라고 하고요. 지금 이 해명은 수사만 하면 또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그러나 수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근데 이거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글쎄요, 이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 알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성매수한 사람 있고 성을 판 사람 있고 가운데서 이제 알선을 했다라는 거니까 예. 지금 성을 샀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네. 이 남성들에게 성을 제공했다라는 여성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사이에 대가가 있었다는 점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 점, 이런 점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짧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손 쓸 수 없는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과실, 쌍방 책임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이 앞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차로에서 순조롭게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모습인데요.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 한 대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던 이내 쾅 하고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운전자가 손 쓸 틈도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인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시에도 쌍방 과실이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쭉 화면을 보셨지만 직진하는 차량과 그러니까 쭉 같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 예. 한쪽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부딪히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로를 제대로 지킨 사람, 차로에 있는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 나눠서요.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100% 과실을 물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화면에 보신 거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예. 좌회전하던 차량, 사실 저 차로는 직진 차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로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는 차량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직진 차로에 있는 그 차량이 그 차로를 위반해서 좌회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부딪혔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 좌회전한 차량에게 100% 과실을 물리겠다라는 게 이번에 바뀐 안입니다. 네, 뭐 이번에 바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긴 하고 제가 뭐 이런 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실제 그동안 이런 사고가 나면 쌍방과실로 처리됐다는 게 저는 무지하게 신기한데요. 왜냐하면 보통 2차선에 그 직진 화살표가 있으면 이건 그냥 직진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어떤 규정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맞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이거를 그동안 쌍방과실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이런 이제 사고가 나면 네. 이제 보험사에서 우리가 과실을 이렇게 네네네, 몇 정리해주잖아요. 대면. 근데 한쪽이 100이고 한쪽이 0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예. 교통사고를 예. 접해보신 분들은 다 예. 느끼실 거예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죠. 아예 다 쌍방입니다. 네네.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10%는 부담하세요. 조금이라도 또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전부 다 쌍방 과실이고 네네. 100% 과실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고를 접했던 이 피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내가 이 조금의 그 과실이라도 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예. 이 불만이 계속되자 이번에 과실 비율을 좀 지금 현실에 맞게 좀 바꾸자라는 예. 취지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개정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그 민원을 호소를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을 내려준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불만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이거 못 믿겠다, 소송 가자라고 예, 하시는 예.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현실에 맞게 바뀐다면은 쓸데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필요 없는 그런 소송도 네. 좀 줄이게 되겠죠. 다행이네요. 네, 이 밖에 지금 저희가 앞전에 살펴본 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시 쌍방 과실로 처리됐던 부분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네. 내용이었는데 이 밖에 또 개정안에서 바뀐 내용들이 여럿 있다고 하잖아요. 아예 이 과실 기준이 없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과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대부분 다 쌍방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예. 여기에도 이제 과실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몇 가지 이제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네. 주로 지방도로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입니다. 이때 예. 추월 사고 좀 많잖아요. 예. 이럴 때 보통 추월 당한 차가 20% 과실이 매겨졌는데요. 예. 이제는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또 변경이 됩니다. 그 외에도 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예. 이제 앞에 가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럴 때 이 적재물 제도를 피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과실 40% 매겨지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40을 매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이고. 안전거리만 제대로 지켰다면은 예. 이 화물 차량에게 100% 과실을 물리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거겠죠?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바뀌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이게 미리미리 좀 짚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쌍방과실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네요. 아무튼 잘 바뀌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앞으로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3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